회식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여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한다. 예전에는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고기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회 좋아하시고 물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래서 요새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화면에 별로 안 예쁘죠? 물 많이 먹으려고요. 네. 소주 2병이었던 주량은 반병으로 줄이고 대신 물을 많이 마셨다. 노력의 결과는 놀라웠다. 62세였던 최문열 과장의 건강 나이는 3개월 만에 무려 25년을 회복했다. 이번 중구보건소의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한 46명 중 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성은 모두 13명에 달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여성과는 달리 직장인 남성들의 비만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 부족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그 다음 끼니에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잦은 회식이나 술자리가 문제고, 여자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동료들과 어울려서 간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류윤선, 조현진 과장.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회사 옆 헬스클럽을 찾아 운동을 한다. 입사 후 체중이 15kg 이상 늘어난 류윤선 과장.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대사증후군 초기 증세를 보이는 조현진 과장.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는 자기가 좀 힘들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약속을 이제 가끔씩 어길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고 가기 싫고 이럴 때도 이제 조 과장이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같이 가게 되고 한 번 더 운동하게 되고. 운동 후 점심 식사. 식사량은 기존의 밤량의 3분의 2 정도. 대신 야채 섭취량을 늘렸다. 류윤선 과장은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한 후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했다. 조현진 과장의 경우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조 과장의 최종 검사 결과 체지방은 5kg, 허리둘레는 6cm 이상 감소했다. 류윤선 과장 역시 체중과 체지방 모두 3kg가량 감소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비만 탈출 프로젝트 참가자 정준경 과장도 얼마 전까지 아침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고 있다. 과체중으로 비만 1단계였던 정 과장은 중구보건소와의 꾸준한 영양 상담을 통해 식사량 조절에 성공했다.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밥 덜어 먹는 거 하고,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해라,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이런 부분을 요 3달간은 꼭 지켜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꾸준히 하니까 실제로 감량이 일어나더라고요. 퇴근 후 일상적이었던 술자리 약속을 줄였고 가능한 한 집에서 식사를 한다. 2그릇씩 먹던 밤량은 저울로 재서 200g씩 먹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 후 가족들의 식탁도 달라졌다. 야채와 콩, 생선 등 저지방 고단백 식단으로 바뀐 것이다. 햄 종류를 좋아하던 아이들의 식습관도 함께 교정됐다. 엄마, 땀이나? 처음에는 2번씩 먹었죠, 200g씩. 처음엔 그렇게 먹었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 이만큼만 먹으면은 배가 불러와요, 사실. 그래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위가 줄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정도 먹으면 점심 때도 그렇고 대신 꼭 아침 때도 이만큼 먹습니다. 평소 유연성과 심폐 기능이 떨어졌던 정 과장은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보건소의 운동 처방에 따라 매일 30분의 스트레칭과 주말 등산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최종 검사 결과 정 과장은 체중 5.7kg, 체지방 6.3kg이 감소해 정상 체중을 거의 회복했다. 중구보건소는 프로젝트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주고 있다. 아직은 어설프고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참가하고 난 이후에요. 상당히 근무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앉아서 하고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상당히 몸이 좀 유연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같이 하면 아무래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죠. 같이 하게 되면.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냥 조금 하다 마는데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동작도 절도 있게 하게 되고 좀 많은 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비만 탈출에 성공한 중구 직장인 참가자들. 그동안 혼자 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건강도 함께 찾아가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 우리 몸에 치명타를 가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폐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암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데요. 4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특히 폐암 세포의 크기가 아주 작은 소세포암은 증식이 빠르고 뇌, 간, 뼈, 부신 등으로 매우 빠르게 전이되는 악성암입니다. 진단 당시 환자들의 60%는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수 박사의 폐암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림프절이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악성 폐암, 소세포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폐암연구과장 이진수입니다. 폐암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흡연 습관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흡연이 폐암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세포 폐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암세포 크기가 아주 작아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 큰 암덩어리를 만들며 자라는 무서운 암이 소세포 폐암입니다. 소세포 폐암의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폐 중심부에 있는 큰 기관지에 생기며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빠르게 진행되고 얼굴과 목이 붓는 상대정맥 증후군이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시에 이미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발견됩니다. 44만여 명의 한국 남성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도가 22배나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흡연이 소세포암의 주요 원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소세포암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종류의 폐암과는 달리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를 안 하면 예후는 매우 나쁩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아주 잘 반응하기 때문에 치료하면 그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왼쪽 폐에 생긴 소세포암으로 왼쪽 기관지가 완전히 막혀서
폐가 하얗게 보이는 77세 남자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환자는 호흡